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호흡기관의 해부와 생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주차 강의입니다.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주차로 하지 않고 오늘은 9주차 강의, 그래서 8주차 강의는 없습니다. 목차 넘어가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논쟁들 좀 맞춰줘야겠네요. 이게 맞춰져. 네, 가수나 성악가는 폐활량이 일반인에 비하여 크다. 다 하시는 내용이니까 아니죠. 호흡 훈련을 하면 폐활량이 커진다. 아니다. 폐활량의 능력만 더 커진다. 폐활량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에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복식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그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표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죠. 흉식호흡은 쓰면 안 된다. 흉식호흡은 쓰면 안 되는 거 맞죠?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노래할 때는 쓰면 안 되지만 그 놀랄 때나 갑자기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갑자기 산소량이 많이 들어갈 때는 흉식호흡이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격한 운동할 때 어깨 들리면서 숨 쉬잖아요. 마라톤 같은 거 뛰면은.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많은 호흡을 짧은 시간 내에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호흡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흉식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발성에 관한 걸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은 호흡법이 다르다. 같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복식호흡을 못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흉복식호흡을 다 써야겠죠? 그다음에 복식호흡은 아랫배로 하는 것이다. 윗배 아랫배 나누는 게 아니죠. 복식호흡은 흉곽 아랫부분도 열고 복식호흡도 하고, 상체는 움직이지 않고 복부만 움직이는 것이 복식호흡이다. 이게 좀 이건 원리적으로는 이게 X인데 훈련할 때는 이렇게도 훈련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악에서 레슨 받을 때는 이 팔짱을 끼고 흉곽을 최대한 눌러요. 그래서 누른 다음에 배만 움직이게 해서 복식호흡으로 노래 부르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가슴에 움직임이 없고 좀 답답한 건 있지만 이제 그 복식호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 방법을 성악에서는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흉곽은 넓게 이게 펼쳐져 있어요. 동상처럼. 그러니까 흉곽이 펼쳐지면서 공간은 많이 확장하되 압력이 흉곽으로 차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배우고 또 가르치죠. 근데 이제 남도윤 교수님은 요거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셨어요. 횡격막을 내리거나 이렇게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호흡할 때는 아랫배를 집어넣고 호흡을 들어 마시고 흉곽 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레슨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아랫배를 이렇게 완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호흡을 들어 마시면 횡격막이 하강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하강이 잘 안 되더라고요. 횡격막이. 그래서 일단은 배 전체를 내밀게 하고 아랫배는 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배 전체를 내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랫배를 쪼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내보내면서 발성을 하는 거죠. 선생님도 아랫배에 당기고 들어마시게 하세요. 그게 궁금하네. 호흡에 대한 상식. 폐에는 신경이 없고 근육이 아니므로 호흡근들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인다. 맞죠?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 점점 그 기능이 점점 쇠퇴해 가니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총 폐활량의 7-80% 정도 활용할 수 있다. 그 횡격막 근력에 따라 폐활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보인다. 압력을 많이 쓰는 그 성악가들이 더 훨씬 폐를 잘 쓰겠죠. 그 다음에 호흡은 발성 교정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네. 그래서 폐는 기적의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폐암 걸렸는데 한쪽을 다 뜯어내고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좀 하겠습니다. 점점 내려가네. 고정이 안 되고. 오케이. 호흡의 정의, 인간의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이고요. 모든 장기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호흡하면서 산소가 이 폐포에 대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폐포로 위에서 공급이 되고 다시 폐포에서 폐에서 다시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 작용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음성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죠. 일상생활에서 호흡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제 500cc, 600cc 정도 일회 환기량 그냥 평상시. 하지만 이제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극대화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뭐 10초 이상 길게 프레이즈 끌어야 될 때는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모든 호흡의 기능들이. 그림 1, 2, 3 뭐 이거는 흉식호흡, 이거는 복식호흡, 이건 흉복식호흡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호흡의 구조, 코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는 통로. 코도 될 수 있고 입도 될 수 있겠죠. 후두개, 여기 후두개.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는 공기의 통로 역할. 호흡의 구조입니다. 폐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여기 폐포, 여기 있죠, 동글동글. 그래서 우리가 그 저산소 운동을 하면 이 폐포 기능이 활성화돼서 예를 들어서 폐포 안에 산소를 절대 그냥 가정으로 할 때 한 5를 머금는다면 이 저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 그게 6, 7, 8까지 머금어서 적은 호흡으로도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 그래.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도 저기 고산지대 가서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울트라 브리드도 이게 횡격막 호흡 기능을 활성화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호흡을 덜 마시게 하려고 이걸 끼고 운동을 하죠. 그래서 폐포가 활성화되게 그게 주 목적이죠. 그리고 이를 지지해주는 여러 관련 조직, 허파, 호흡근, 흉곽 등. 그래서 이제 뭐 잠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 폐포에서 산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극대화된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흉곽의 구조는 뭐 보시면 이거 척추 뒤쪽을 흉추라고 하고 여기 안에 흉골, 흉쇄유돌근이 붙어 있는 이렇게 여기 이 라인에 붙어 있죠 여기에. 그다음에 갈비뼈, 폐, 횡격막, 뭐 흉곽, 복부. 폐압력의 구성입니다. 폐의 압력은 우리 이제 성문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흉막 압력, 탄성회복 압력, 상복부 압력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흉막 압력이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해요. 흉막 자체는 이 사이가 여기 사이가 리퀴드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는 항상 이쪽으로 당기면 이 안을 같이 두 개가 진공 상태 같은 역할을 해서 이 흉막 안 외부와 흉막 내부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서로 독립된 형태를 띄어야 흉곽이 움직일 때 폐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흉막 안에 조직액이 들어있어서 항상 같은 압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거기 흉막에 뭐가 구멍이 뚫리거나 그러면 이제 기흉이 생기는 거죠. 탄성회복 압력은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는 것도 탄성회복 압력이라고 하지만 여기 폐 안에 폐가 한번 이렇게 쭉 늘어나면 폐가 다시 안쪽으로 줄어들려고 하는 탄성회복 압력을 얘기합니다. 상복부 압력은 여기 상복부 압력, 복부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탄성 회복 압력이 폐가 한번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려고 할 때.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더 이상 폐가 줄어들지 않을 정도까지의 상태까지는 탄성 회복 압력이 작용하죠. 근데 이제 탄성 회복 압력이 다 없어서 폐가 어느 일정 규모 공간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흉곽을 조이겠죠. 흉곽도 조이고 복부 상복부 압력으로 해서 횡격막도 조이고.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더 짜줘야 폐에서 호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흉막에 대한 개념은 한번, 왜냐면 흉막이 스스로 자체 압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최 교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흉막이 어떤 압력으로 작용하길래 그렇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저기 흉막 압력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는 일정한 그 파스칼의 원리에서 공 내부 안에 어느 쪽을 누르든 간에 그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복부를 여기서 이렇게 눌러도 호흡은 이렇게 흐르고요. 폐에서 누르거나, 그래서 이 안에는 항상 똑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그래서 배를 이렇게 당겨도 그 압력이 폐로 전해지는 거죠. 그 말입니다. 여기 밑에 작게 나오는데 상복부에 압력을 가하면 리퀴드 스페이스에서 에어 스페이스까지 전달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을 가하면 여기 리퀴드 스페이스 지나가지고 폐 여기 에어 스페이스까지 똑같은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폐의 용적과 용량. 정상인의 호흡은 1분에 12에서 12회 정도 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의 주기는 흡기, 호기, 휴지기 이렇게 들어 마신 다음에 그리고 내쉬기, 그리고 잠깐 멈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잠깐 멈추고. 집중할 때는 뭔가에 집중할 때는 이 호흡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참는 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뭔가 골똘히 집중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게 이제 휴직이죠. 휴직이. 멈추고 있을 때. 호흡의 비율은 1대 1대 1. 그래서 휴지기를 호기에 포함한대요. 요거 두 개를 호흡에. 아이고. 그래서 흡기 대 호기의 비율은 1대 2. 그래서 1회 호흡할 시간은 3초고요. 흡입 시간은 1초. 1회 호흡하는 양은 몸무게 1kg당 0.6에서 1.2cc. 그래서 뭐 60kg면 한 66에 36, 400에서 600 정도, 700 정도. 말할 때 비율은 1대 3에서 1대 5. 왜냐면 말을 할 때 이제 호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노래할 때는 뭐 1대 8에서 1대 10, 뭐 그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성대를 얼마나 닫아주나에 따라서 성대 접촉률도 중요하고. 이거 붙여야 되는데 떼었네. 흡기압을 얼마나 잘 들어마실 수 있는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횡격막이 이렇게 하강해서 흡기를 들어마실 수 있는지, 그런 것 능력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음성 언어 학회지 12권 2호에 나왔던 소프라노 일반인의 그 호흡을 비교한 겁니다. 노력성 폐활량,
뒤에 나오는데 노력성 폐활량은 다 천천히 내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후 들어 마시는 노력성 폐활량, 총 폐활량 100cc. 최대 흡기압, 최대 호기압. 최대 흡기압은 75, 호기압은 83. 그러니까 다른 건 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는데 흡기압, 호기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회 환기량이 0.8리터나 되네요. 그래서 폐의 용적과 용량에서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는 호흡을 들어 마시는 부분, 이거 여기 사이는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하는 데 있죠. 여기 표시를 여기는 일회 환기량.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쉴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 마시면 일회 환기량보다 그 위로 가면 심흡기량이 되고요. 일회 환기량보다 더 내쉬면은 예비 호기량이 되고, 다 내셨는데 더 이상 못 내쉴 때 거기를 잔기량. 그리고 여기 일회 환기량 밑에서부터 다 내쉬는 잔기량을 포함해서 기능적 잔기량까지. 총 폐활량은 여기 있네요. TLC, Total Log Capacity 하면은 요거는 TV, 타이달 볼륨, TV 일회 환기량 플러스 IRV. IRV가 이거죠. 인스피러터리, 그 다음에 ERV 플러스 ERV, 여기 예비 호기량, 그 다음에 RV 장기량. 그래서 이게 총 폐활량입니다. 폐활량 V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V 타이달 볼륨은 항상 들어가겠죠.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에 IRV, 그 다음에 여기 ERV. 심흡기량은 IC라고 하는데 심흡기량은 TV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 마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내신 상태에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들어 마실 수 있는 심흡기량.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심흡기량. 기능적 잔기량은 여기 요겁니다. 기능적 잔기량. 기능적 잔기량은 뭐죠? 기능적 잔기량은 레지듀얼 볼륨 RV 플러스 ERV 여기 부분만입니다. 여기 계속 보시면 뭐 TLC Total Log Capacity, VC Vital Capacity 폐활량, 최대로 흡기한 후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폐활량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어 마신 다음에 있는 이것. 그러면 ERV까지 다 나오겠죠? 근데 RV는 나와요, 안 나와요? RV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RV는 언제 나오냐? 우리 폐가 트럭에 깔렸을 때 그때 RV가 나오겠죠? 기능적 잔기량 FRV. 어떤 힘도 폐에 작용하지 않는 정상적인 호기 후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 그러니까 ERV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RV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V는 레지듀얼 볼륨 잔기량, 최대 호기 후에 폐에 남아있는 공기량이고, 예비 호기량은 휴지기에서 호흡량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폐 기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회 환기량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숨 쉴 때 왔다 갔다 할 때 들어 마셨을 때 하는 그 cc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비 흡기량은 상시 호흡량 이상으로 흡기할 수 있는, 여기 상시 호흡량이라고 돼 있네요. 일의 환기량, 최대 폐기량을 얘기합니다. MIP는 Maximum Inspiratory Pressure. 다 아는 내용인데 선생님 지루하죠? 최대 흡기량, 횡격막의 압력을 대변하고요. 그 다음에 MEP, 최대 호기압은 상복부의 압력을 대변합니다. 횡격막의 압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그 흉곽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외 늑간근의 압력도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FVC, Forced Vital Capacity, 노력성 폐활량. 아까 얘기했죠. 서서히 최대 흡기 후에 가장 급속히 호기시 배출된 최대의 노력성 폐활량. 그러니까 VC랑 거의 뭐 같은 개념인데 이거는 좀 빨리 배출시키는 거. 그리고 VC는 최대한 길게 배출시켜 가지고 하는 거. 노력성 폐활량이 VC였죠. 최대로 흡기 후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폐기량, 최대한의 하고, 이거는 서서히 최대 흡기 후에 가장 급속 효기를 짧은 시간 내에 배출하는 폐활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력성 폐활량하고 폐활량하고. 그 다음에 1초간 노력성 호기량 예상 평균치 78주 이상이 정상이다. 그래서 1초 동안 하는 1초간의 노력성 호기량.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 하는 것 같아요. 보아스에서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하는 거. 네,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을 노력성 폐활량으로 나눈 비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FEV1을 FVC로 나누는 거. 값이 적을수록 비정상이고 위일수록 정상이고. Peak Expiratory Flow, 최대 호기 유속, 이거죠. Peak Flow 있죠. 그걸로 이렇게 피리처럼 생긴 거 부는 거. 네, 호흡의 주기입니다. 호흡의 주기. 호기의 3단계의 가정입니다. 여기가 1단계, 페이즈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가 호기 하고, 여기는 잠시 멈춰 있고, 그 다음에 흡기하는 단계로 나눠지죠.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럼 1단계는 뭐냐? 폐 탄성 회복 압력이 가해져서 횡격막이 이 압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흉곽의 압축이 시작됩니다. 흉곽의 압축이라도 되지만 횡격막이 늘어났던, 노래할 때는 횡격막이 늘어났던 호흡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그 횡격막이 많이 하강해서 그 호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호흡 상태에서 요하지 않고 우리가 노래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 더 압력을 더 강하게 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좀 약하게 폐 탄성 회복 압력이 가해지고 횡격막이 이 압력을 조절한다. 흉곽의 압축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흉곽이 팽창되면서 호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탄성 회복 압력이 점점 가해지는 단계가 1단계. 계속해서 탄성 회복 압력이 가해지고 내 늑간근이 수축하여 늑골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내 늑간근이 수축한다는 것은 탄성 회복 압력이 약해질 때 내 늑간근이 수축합니다. 그렇죠? 풍선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줄어들 때, 예를 들어서 풍선이 아니라 무슨 비닐봉투, 탄력 있는 비닐봉투라고 해볼 때 탄력 있는 부분까지는 비닐봉투가 줄어들지만
비닐봉투 그 자체에 그냥 폼이 있는 형성이 된 공간 이하로 줄일 때는 뭔가 외부적인 압력이 가할 때 이 내늑간근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늑골을 아래로 끌어당겨 흉곽의 압축이 더 진행되죠. 그 다음에 내늑간근이 수축하여 복부 근육 또한 수축한다. 호흡의 3단계는 쭉 내보내면서 내늑간근이 복부를 수축한다. 그러니까 이제 복부 근육이 수축하는 것은 이제 발성을 힘차게 할 때고 일반적인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은 그렇게 많이 수축하지 않죠. 횡격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부 근육이 폐 압력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폐 탄성 회복 압력, 흡기시 필요를 함으로 반대로 작용하죠. 그렇게 해서 3단계가 다 쥐어짜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폐 탄성 회복 압력이 작용하죠. 왜냐면 너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뭐죠? 여기 내늑간근과 복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횡격막을 폐를 다 줄여놨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폐가 또 늘어나면서 호흡이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흉곽이 펼쳐지면서 탄성 회복 압력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이게 작용을 계속 반복 작용을 한다. 그래서 흡기 시에는 복근과 내득간이 빠르게 이완되고요. 왜냐면 횡격막이 수축해서 내장을 아래로 누르려면 복근이 이완돼야 되니까 뭐. 그다음에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수축하여 폐로 공기가 유입된다.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이렇게. 근데 일부의 내늑간근이 수축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 마실 때.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고 이 반복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제 복부가 강하게 수축하는 것은 우리가 발성을 뭐 노래하거나 이럴 때만 쓰이지. 그래서 이제 호흡 보조근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복부 근육을. 근데 저희는 어차피 발성에 대한 호흡을 배우는 거니까 아무튼 최대한 더 호흡 보조근까지 다 해놔야겠죠. 주요 근육은 횡격막, 외늑간근, 흡기시에. 그래서 흉쇄요돌근도 작용하고 사각근, 뭐 여기 목 옆에 있는 사각근, 그다음에 흉근, 그다음에 쇄골하근,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거근 여기 갈비뼈 아래쪽, 그다음에 상후거근, 광배근 뒤에 우리 그 등 근육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흉부 척추 기립근. 이게 흉부 척추 기립근이 맞는 거예요. 흉추 척추 기립근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호기시 주요 근육은 여기는 주요 근육으로 돼 있죠. 그 복부 근육이. 근데 이제 그 음성 장애 호흡 보면은 주요 근육이 아니라 그 부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부의 내득간근, 외복사근, 호기시에 내복사근, 복직근, 복행근, 흉행근 뭐 이런 것들 부속근은 요부 장늑근, 요방형근, 전부광배근, 하후거근 뭐 이런 것들. 횡격막 이렇게 있고요. 복강이고 횡격막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횡격막은 물방울, 비눗방울 두 개가 겹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고 수축하면서 아래로 하강하면 복부와 내장들이 아래로 밀어내 배가 나오고 늑골이 옆으로 벌어진다. 이때 음압에 의해 폐로 공기가 유입된다. 여기가 식도열공 여기네요. 식도열공. 여기는 대정맥공.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위가 있으니까 횡격막이 하강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많이 먹으면 노래를 못해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한 3시간 전, 그래서 밥 먹으면은 노래가 하나도 안 됩니다. 횡격막이 하강 안 되면 후두가 세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 같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특히 좀 테너들이 민감하잖아요. 테너들. 한양대 계신 저희 선배 이원준 교수님도 자기는 절대 3시간 전에 공복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주 전에. 그걸 따라한 건 아닌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콩쿠르 다닐 때 다른 애들은 막 열심히 먹어요. 점심도 막 콩쿠르 밥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 주최 측에서. 그럼 뭐 이렇게 스테이크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그럼 막 엄청 먹는데 많이 먹으면 저는 이게 횡격막이 기능을 못 하니까. 자, 호흡 근육. 호흡기의 주된 근육은 80%의 역할, 호흡기 횡격막입니다. 횡격막. 1cm 하강할 때 350ml 들어가고요. 평상시 호흡은 1, 2cm, 깊은 호흡은 7, 8cm까지 하강한다. 뭐 그 타고난 체격에 의해서 좀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신체 능력을 한계치까지 사용하는 운동과 연관이 있고 상복부가 팽창해야만 이 횡격막이 하강하면서 수축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흡기 시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아래로 하방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배가 나오고, 이거는 호기 시.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 뭐 많이 본 내용인데 이거 밑에서 이 횡격막을 밑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했을 때 이 풍선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걸로 호흡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외 늑강근과 내 늑강근. 외 늑강근은 바깥쪽에 늑골 사이, 우리가 뜯어먹는 립 사이에 있는 근육이고 늑골을 움직여 호흡을 도와주죠. 늑강근. 흉곽의 부피에 따라 달라지고 늑골을 올리고 내리는 근육입니다. 외 늑강근과 내 늑강근. 외 늑강근은 수축하면서 이 갈비뼈를 들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내 늑강근은 이렇게 안쪽으로 수축하면서 안쪽으로 쥐어 짜는 것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내 늑강근은 호기시, 외 늑강근은 흡기시. 근데 이게 정확히 1대1로 작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흉곽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압력을 배에 힘줘서 강하게 쓸 때 흉곽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호흡을 강하게 불어낼 때는 내 늑강근도 같이 호기시 작용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흉곽을 그대로 버티고 있으려면은 내 늑강근이 수축을 해줘야 그 압력을 버텨서 가슴으로 호흡이 안 차죠. 왜냐면 내 늑강근이 수축을 안 하면 배에서 이렇게 수축하면 왜 풍선 이쪽 누르면 이쪽이 불고 이렇게 기다란 풍선 누르면 이쪽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이 가슴이 고정돼 있어야 복부에서 이렇게 후 부를 때 호기가 기도를 통해서 나가지. 만약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들리면은 호흡이 제대로 나가지 않겠죠. 압력이 형성돼야 호흡이 나가는데 압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균일한 압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 늑강근도 이렇게 불 때 여기 내 늑강근이 지탱하기 위해서 작용한다. 꼭 수축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흉복식 호흡에 의해서
배로 강하게 수축할 때 내득간근이 잘 버텨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제 내득간근은 호기시 움직이는 근육은 흉곽을 조여서 호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기 시에도 내득간근이 작용을 조금씩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흡기 시에도 내득간근 일부가 사용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사근은 여기 복직근, 그다음에 복횡근 옆으로 있는 거, 내복사근, 외복사근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강제적 호기와 연관된 주요 근육군이고요. 외복사근은 옆구리 아랫부분의 근육이고, 내복사근은 복직근 바깥에 위치해 있고, 복직근 여기가 복직근이죠. 복직근 바깥에. 복사근은 복강 내 압력을 조절하고 폐에서 공기를 내보내는 행위를 보조합니다. 보조근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호흡에는 여기가 강하게 수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성 회복 압력에 의해서 거의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횡격막에 의해 발생한 압력을 전달하고, 횡격막과 골반, 저, 복강, 벽 사이에 형성되는 닫혀진 원형통 공간에서 발생한다. 강한 압력은 몸통과 골반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부속 근육으로는 흉쇄여돌근도 있죠. 흉쇄여돌근 요 근육. 그래서 흉골을 상승흡기 시 흉부의 전후진 범위를 증가시킨다. 사각근, 목에 여기 옆에 있는 사각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풀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제1, 2늑골, 제1, 2늑골의 조정 호기시 복근의 수축, 깊은 흡기를 보조한다. 이렇게 들 때도 사용하겠죠? 흉곽을 들 때도, 호기할 때도, 줄일 때도 사용되고. 견갑근, 오 이거 멋있는 근육. 이 근육이 있으면 되게 멋있잖아요. 정거근, 전거근이죠. 전거근. 견갑근은 여기죠. 견갑근. 견갑근이 안정화되어 있을 때 흡기를 보조하고 늑골의 측면을 향상시킵니다. 늑골을 측면으로 확장시키고, 견갑근이 뒤쪽이 안정되어 있을 때 어깨 뒤쪽으로 이 늑골이 측면으로 확장시킨다. 이렇게 수축하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이쪽 뒤쪽에 이게 견갑골이 있는데 여기가 견갑근이 있겠죠. 그다음에 흉근은 대흉근 흉골을 상승시키고 경추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통 호흡에서 깊은 흡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흉부의 전진 및 후진 범위를 증가시킵니다. 흉근도 호흡 근육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숨헐떡일 때 가슴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네, 광배근, 강제적 흡기와 강제적 호기에 광배근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이때 거근들과 적절한 협응이 필요함. 광배근, 척추 기립근, 여기 척추 양 사이드로 있는 척추 기립근, 척추 심부근은 척추 기립근 안쪽에 이렇게 둘레 이렇게 있는 모든 근육들을 심부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과정 중 날숨 시 호흡 작용으로 보조하고 척추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주된 주흡기근과 주호기근을 훈련해서 뭔가를 이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호흡 보조근만 강조해가지고 실험해서 물론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논문 쓸 때 이번에도 이번에도 논문 쓰시는 분들 정말 지금 걱정돼 죽겠는데 지금 서론은 이런 거 내지도 않고 참말로 걱정이네요. 내년에는 선생님이 한번 쓰세요. 제1저자가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들이 제1저자를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다들 고집이 세신지 그냥 주제도 그냥 바꾸라 해도 바꾸지도 않고 요방형근이래요. 여기가 요방형근. 늑골을 안정시켜서 호흡에 장애 지은 늑골 상승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요거. 그 다음에 골반 기저근. 골반 기저근은 여기 우리 다리 아래 사타구니 밑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복강내 압력을 유지하고 호흡작용. 그러니까 복강내 압력을 하고 유지하려면 복강을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근육들이 다 같이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들어가서 될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협응을 해야 그 압력을 버티고 그 압력에 의해서 소리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호흡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활성화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똥꼬에 힘줘라 막 이렇게 할 때 막 고음만 할 때 똥꼬에 힘주라는 얘기도 하는 그 근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횡격막 어떻게 잘 쓰냐, 그 다음에 복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걸 주되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등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더 펼쳐 나가야지. 횡격막은 활성화도 안 되는데 등 근육만 활성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엎드려서 훈련만 하는. 그래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횡격막도 잘 훈련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강의 토대를 이루는 근육들과 부드러운 조직들의 집합체, 그리고 기타 근육에도 주요 호흡작용 근육들과 함께 사용되고요. 운동에 큰 노력을 요구할 때 운동 중 자세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활성화되지 않는다. 호흡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동 중 신체 각 부위들의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골반 기저근이. 너무 이거 사진이 너무 적나라하다. 그래서 폐활량의 측정 도구는 뭐가 있느냐? 이거 스피로메타. 이렇게 최대한 호흡을 들어 마신 다음에 이걸 불어가지고 이 바늘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걸 구하려고 해도 이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다 디지털로 나왔는데 디지털이 안 좋아요. 저희 그 블로 2000도 있는데 그 폐활량 측정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서보다는 왠지 믿음이, 제가 아날로그여서 그런지 프로펠러를 돌려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블루 2000 센서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폐활량 측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그게 오차 범위가 심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내기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다 호흡, 호흡기관 해부생리.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바꿔 말하고 막 정신없어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혹시 한 게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우리 둘째가 깨끗이 잘 나아야 될 텐데요, 그죠? 아무튼 건강히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강의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